어떤 이야기보다도 강력한 메시지 불출마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인데 어떻게 출마를 해? 비대위원장인데 출마하면 이상해지잖아. 자기 선거도 해야 되고 모두 뛰어야 되고. 비대위 일만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고, 문제는 뭐냐, 비대위원장이 되고 쏠려요 사람들이. 대통령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비대위원장 끝나면 한동안은 아마 쉬는 텀을 갖거나 그럴 겁니다. 다음 대선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공부들을 좀 하겠죠. 성공을 하려면 이제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돼. 아니, 진영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거다. 근데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없이 가도 무방하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동력이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그 이준석 신당에. 이준석은 그 신당을 창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진정우 교수님이 그동안 예측을 해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분석 역시 파격적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강력한 메시지 불출마입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예. 그런데 주목을 해? 아니 주목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런데 왜 주목을 하나?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인데 어떻게 출마를 해? 비대위원장인데 출마하면 이상해지잖아. 자기 선거도 해야 되고 모두 뛰어야 되고. 그래서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비대위원장 됐을 때 출마는 물 건너간 거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뭐 예상했던 대로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명히 포스트 586 포스트 운동권 얘기가 나올 거다. 그다음에 포스트 586 포스트 386이 포스트 운동권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 사람들이 다 기득권이 돼가지고 부패했고, 부패가 들통나면 이걸 방탄을 한다. 하나에 그래서 기득권 체제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치고 나면서 프레임을 그렇게 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탈진영의 면모를 보일 거다. 여기 그 연설문을 쭉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역사를 갖다 읊으면서 독립운동부터 시작을 해요. 독립운동, 그 다음에 6.25, 그 다음에 87 시민항쟁.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어떤 공동체의 공동의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탈진영화된 그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산업화, 그다음에 민주화,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국민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든 간에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넘어가죠. 어떤 것이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진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만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탈진영의 면모를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탈권위 문제가 있거든요. 탈권위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민주당을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니까 나를 대우해달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한테 잘해라, 잘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면서 날카롭게 꼬집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 법무부에 있으면서 사진 찍을 때 좀 구석으로 밀려난다라든지 일부러 이제 중심을 갖다 직원들 차지하게 하고, 법무부에서 평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탈권위적인 행보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70, 70대, 80대의 국민의힘이나 그쪽에 권위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5060의 이 운동권도 권위주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좀 벗어난 모습들을 좀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를 좀 프레임으로 이제 깔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포스트 586 포스트 운동권. 그러니까 운동권과 딱 대비가 되는 거고, 탈진영. 우린 진영 논리를 넘어서겠다. 그다음에 권위를 내려놓게 탈권위. 심지어는 이제 국회의원 특권을 갖다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람만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행보들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과 아주 극적인 대비를 갖다 이루는 효과를 노린 거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자, 불출마하면 되면 총선 승리를 해도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도 되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비대위 일만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고, 문제는 뭐냐, 비대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쏠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아마도 비대위원장 끝나면 한동안은 아마 쉬는 텀을 갖거나 그럴 겁니다. 당에 뭐 복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다음 대선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공부들을 좀 하겠죠.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갖다 이번에도 좀 들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한테 기대했지만 윤석열이 채워주지 못한 그 기대감들. 이걸 좀 채워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일단은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재생산 위기. 한국 사회가 지금 재생산 위기에 있단 말이죠. 예.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혁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 환경, 생태 문제도 하고 있거든요. 기후 위기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하면서도 그다음 투자자를 보호한다라는 이런 측면들 얘기를 했고, 그 밖에도 뭐가 있었더라?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하겠다. 그 경쟁의 공정성, 쉽게 말하면 룰을 잘 지키는 감시자가 되겠다라는 예.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쟁에서 지거나 또는 굳이 경쟁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사회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을 넘어서서 탈진영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걸 예. 비전으로 제시했는데 아직은 조금 추상적이에요. 좋은 말만 좀 모아놨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본질적으로 언급해야 될 분 다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비대위원장 끝난 다음에 이런 구상들을 갖다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준비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좋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우려가 계속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도 되면서 총선 승리를 하면 사실상의 차기 대선 후보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어중이가 다 모여들어서 이른바 대통령 앞으로 직진했던 정치 떼거리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몰려들 것이다. 불출마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해버렸네요. 레임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딜레마예요. 딜레마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려면 이제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돼. 예. 그런 상태에서 알거든 사람들은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힘이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알아서 잘 처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 질의응답식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건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아주 바로 구체적인 현안들입니다. 현안들이 있죠. 특히 예. 이준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준석은 그 신당을 창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아하. 예. 왜냐하면은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현상을 지적을 했는데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뭐냐면 정치는 게임이 아니다. 그런데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준석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말에는 그 이준석에 대한 비판이 이제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치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왜 이겨야 하느냐. 그 왜를 설득시켜야 된다 국민들한테. 네. 이게 맞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이준석한테 지적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 빠졌다. 그게 이제 철학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같은 게 뭐냐면 정치 일종의 게임으로 보고 그다음에 나는 이겨야 돼. 예. 그다음에 이기는 법을 내가 알고 있어. 나는 스킬이 있어. 그런데 지금 당을 갖다 장악하고 있는 저 7080 저 할배들은 싸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야 이 당에는.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그 싸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내가 너희들 당에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올 거야 언젠가 급해지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딱 선을 그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딱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만날 거냐 그랬더니 아니 진영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날 거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생각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없이 가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제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예. 일단은 동력이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그 이준석 신당에. 신당에 동력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의 문제는 뭐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거든. 아예 제3지대로 가든지 아니면은 국힘, 그 개혁 보수로 갈지 이거조차도 좀 분명하지 않거든요. 예. 네가 만들려는 당이 뭘 하는 거냐. 국힘을 필두로 한 이 보수 세력의 혁신을 위해서 당을 만드는 거냐. 예. 아니면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길을 가겠다. 금태섭처럼. 둘 중에 어느 길이냐라고 해서 둘 다 가능성을 열어버렸거든. 예. 이러면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설득을 해야 되거든. 신당을 만들려면 이 당이 꼭 필요해. 왜 필요하냐라고 그 이유를 줘야 되는데 예. 그 이유조차 좀 마련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천하 용인 중에서 김용태 같은 경우에는 이 공천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합류를 거부하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나갈 의원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라고 하는 가운데 현역 의원이 받쳐주지 않으면 누구야? 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이 딱 등장함으로써 예. 사실상 세대 교체 효과가 좀 있거든요. 한동훈만 해도 이준석보다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X세대라고 불렀던 그 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X세대란 건 바로 뭐냐. 그 전에는 이제 산업화 세대 6.25 얘기하던 그 사람들이 예.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 꼰대라고 욕하면서 이제 등장했던 게 우리가 같은 운동권 세대란 90년대 학번 그쵸? 1과 2분의 1 노래를 좋아했던 그 세대죠. 근데 운동권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운동권 세대가 딱 끝난 다음에 10년 터울 딱 지나가서 후배들이 왔는데 완전히 다른 거야. 내가 아주 그 충격이 있거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보고 자란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대 교체 효과를 갖다 상당 부분 이준석하고 좀 중첩된 부분이 있어요. 중첩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이준석이 밀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딱 등장하게 되면 이제 모든 미디어가 한동훈 중심으로 이제 보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일단 미디어에 관심에서 좀 밀려날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거죠. 보도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데다가 일단은 한동훈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당하겠다 막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탈당 명분이라는 것도 약화되거든요. 너희들 왜 나갔어 도대체. 예.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의 주류에서는 그리고 한동훈 본인도 생각이 다른 게 한동훈 본인도 당의 주류와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게 예. 그냥 무방하다 그냥 가도 된다. 아.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만나자면 내가 만나겠지만 굳이 내가 너를 만날 필요는 없어. 이런 태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잘 알아서 판단해. 너 나갈 거야 말 거야. 네가 잘 알아서 판단해.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마음을 졸여야 되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준석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라는 게 단지 젊다 세대 이게 아니거든요.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 미디어 활용이 있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뭘 했냐면 네트워크형으로 바꿨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민주당은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지금 민주당 고질병이 돼버렸는데 예. 국힘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거든요. 근데 그걸 했던 게 이준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하는데 돈이 안 들어.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만 해도 저쪽도 지역 내려가게 되면 돈 봉투 풀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돈봉투 사건이죠. 네.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좀 국힘도 뿌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들키지만 않을 뿐이지. 왜냐? 그 주는 놈 입 닫고 받은 놈 입 닫으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정근 그게 그 녹취록. 남편인가가 그냥 꼴 찌르는 바람에 이게 들통난 거지. 그렇지 않아서 없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 뭘 했냐면 그때 돈 안 드는 선거를 했단 말이죠. 예. 그게 네트워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동일성을 전제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다 따로 있는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가진 게 이준석이라서 실제로는 가장 좋은 것은 같이 가는 게 좋은데 그다음에 또 같이 갈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동훈 이준석 50대 40대라고 해서 세대 교체. 예. 근데 민주당을 봐라?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이준석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아직도 합법적인 당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대위원장도 당대표잖아요. 그럼 머리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같이 했을 때 또 갈등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 그 주류 쪽에서는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네 맘대로 해라. 너 나가도 우리한테는 큰 타격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